여름의 한가운데였을 때 나는 마침 방학을 맞이한 기념으로 가까운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기로 했다. 도시의 무더위와는 달리 시골의 바람은 신선했고 해가 질 무렵엔 물가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도 정겨웠다.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할머니 댁은 다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다 보니 낮에도 고요하고 밤이 되면 어둠이 깊이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런 한적함이 좋았다. 사람 많은 도시에 지쳐있던 내게는 그것이 은신처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첫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아직 잠이 오지 않아 할머니께서 닦아주신 미닫이 문을 반쯤 열어두고 선풍기를 틀어놓았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산들바람에 문이 일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바람이 좀 세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핸드폰에 집중하려던 찰나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문이 일렁이는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불었다가 멈추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보통인데 그 소리는 너무 일정하게 계속됐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나는 문 쪽을 힐끗 바라봤다. 작고 희미하게라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싹 텄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한 생각이 들면서 그저 긴장하기만 한 내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감정도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걱정 마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몇 시간 후 나는 잠에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졌다. 내가 누워있는 방 안이 이상할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원래 어느 정도는 달빛이나 할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있어서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깜깜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멈출 수 없었다. 또다시 그 일렁이는 소리였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방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오한이 온몸을 휘감았다. 누군가가 천천히 문 앞에 다가오는 소리, 정확히 발걸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으며 몸을 움츠렸다. 아마도 잘못 들었을 거라고,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모든 감각을 닫아버리려 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소리는 고지연해 방문 앞에서 멈췄고 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불 너머로 느껴지는 찬 공기와 함께 나는 그 순간 마치 얼음처럼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다시 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한 발짝, 두 발짝, 점차 다가오며 소리의 진원이 내 머리맡으로 느껴졌다. 꼭 머리맡에 서 있는 것처럼 숨을 죽이며 눈을 감고 있는 나에게 무언가가 말을 걸었다. 너 누구야? 나는 너무나 소름이 끼쳐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다행히 한마디의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소리는 차갑고 낮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반복해서 물어왔다. 누구야? 나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만 조금씩 정신을 차리며 그저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걸음 소리는 다시 문 쪽으로 가는 듯했고 미닫이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불을 살짝 젖히고 보니 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서둘러 휴대전화기를 찾아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어젯밤 이야기를 털어놨다. 할머니는 헛것을 본 거라고 웃어 넘기셨지만 그 날 이후로도 가끔씩 밤이 되면 그 발걸음 소리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할머니 댁에서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서울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증명하고 싶었다. 잠에 들지 않고 미리 설치한 작은 녹음기를 틀어놓았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공포로 그날도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을 여는 소리가 분명히 녹음기에 녹음된 것이 밝혀졌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결국 그 녹음을 들고 친구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이 분석한 결과 그 소리는 인간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댁에서 들린 그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나는 여전히 그날의 공포와 씨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물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회자되어 오며 많은
이들에게 등골을 오싹하게 했던 공포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그 매직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야. 이곳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강렬했지. 어린 시절의 대다수를 이곳에서 보냈고 그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이 밝고 햇살 가득했어. 하지만 그중 한 가지 기억만큼은 그리 평온하지만은 않지 못해. 내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이 벌어진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어. 여름의 시작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놀며 하루를 보내곤 했어. 해가 길어지면 더욱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바깥에서 생활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숲에서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 숲속에는 오래된 작은 오두막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을 마치 우리의 아지트처럼 생각했었어. 그날도 오두막에 가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던 중 우리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 평소와 다르게 숲은 너무나 고요했고 새조차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지. 친구들 중 한 명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타면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어. 결국 계속해서 오두막 쪽으로 향하게 되었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 분명 우리가 떠날 때는 문을 닫았는데 누군가가 다녀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직 안에 있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우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내부는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냉기가 들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어. 우리는 팔을 걷고 창문을 열어 빛을 들이기 시작했지. 그때 구석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 그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 표지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 나는 선두에서 그 일기장을 집어들고 친구들에게 말했어. 이것 좀 봐. 누가 여기서 살았던 것 같아. 우리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 첫 페이지에는 2001년 2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고 우리는 일기 속 이야기에 몰입했지. 일기장 속에는 5명이 친구들이 그 오두막에서 모험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또래로 보였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심취해서 읽어 내려갔어. 그런데 중반부에 들어서자 그들은 기괴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 숲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오두막 안에서 자주 사라지는 물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오두막에서 무언가를 찾아냈다면서 매우 두려워하는 내용을 적고 있었지. 그때 공포는 한층 더하였다. 우리가 막 읽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일기 속 그 아이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 여기 벽에 뭐라고 쓰여진 것 같아. 우리는 그 친구가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돌렸지. 벽면에는 희미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것은 일기장 속 이야기와 너무도 일치했기 때문이었지.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더욱더 일기장을 읽어나갔어. 일기장 속의 아이들도 그 글귀를 발견했었고 그것이 중요한 단서일 거라 생각했지. 그때부터 그들은 오두막 안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현상들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오두막 지하에 숨겨진 비밀 방을 발견했어. 그 방은 여러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일정한 암호가 필요했어. 아이들은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애썼고 마침내 5번째 아이가 필요한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어. 하지만 마지막 일기 페이지에는 암호를 푼 직후 이들이 겪은 공포스러운 일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 그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종이들 중에는 우리들의 이름도 있었지. 우리는 충격에 빠졌어.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우리는 오두막 안에서 들리는 기괴한 소리에 정신이 아찔해졌어. 문이 닫히는 소리, 바닥을 긁는 소리. 한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 우리는 갇힌 거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열리며 마지막 은유를 풀어줬어. 그 방에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적혀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일기장의 글씨가 무엇인가에 의해 지워지듯 사라지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곳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가물가물해졌지. 결국 우리는 함께 모든 용기를 모아 오두막의 창문을 깨고 숲을 헤치며 탈출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어. 그리고 그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었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내가 찾은 그 일기장은 정말로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우리가 느낀 공포와 소름 돋는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야.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줘. 혹시라도 유혹에 못 이겨 그 오두막을 찾아가려는 충동이 생기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길 부탁해. 당신도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될지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좋습니다. 한국 인터넷의 공포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스타일은 자주 이사하는 집이나 밀실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고 상세하게 쓰겠습니다. 나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작은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저렴한 월세와 적당한 크기가 이사 결정을 도왔다. 처음 이사할 때는 두려움 없이 즐겁게 생활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들던 것이 사실이다. 곧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처음 일어난 이상한 일은 이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나던 날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떡 소리가 나서 눈을 떴다.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탁자 위를 보았지만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았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내가 잠결에 어디에 놓았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침대 밑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보고 나서야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분명 내가 잠들기 전에 실수 없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혼란과 함께 불편한 기분이 증폭되었다. 그 후로도 물건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이상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썩은 생선 같은 역한 냄새였다. 나는 방 안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냄새는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고 밤새도록 문을 열어둔 채로 잠을 자야만 했다. 며칠 후 나는 집주인 아저씨에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기고 동네 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아저씨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 같다는 얘기였다. 뭔가 이상했다. 집주인이 이렇게 빨리 이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밤중 또다시 소음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쾅쾅거리며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듯한 소리였다. 깜짝 놀라 잠결에 문 쪽을 보았지만 문은 그대로였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스릴하며 방 안을 가로지르더니 문도 열리지 않은 채로 바람이 지나갔다. 나는 그때부터 정말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루는 친구 중 한 명이네. 상황을 듣고 나서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친구는 방 안 구석 벽면에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 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문을 열어보니 좁은 비밀방 같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 고장난 시계와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10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는 결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그들은 날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무서운 걸 알게 된 나는 서둘러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고 매일 밤마다 소리가 커졌다. 결국 나는 최후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고사를 지내고자 했다. 하지만 고사 도중 장작을 피우던 불이 제멋대로 꺼지기 시작하고 수상한 그림자가 벽에 비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후로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집은 아직도 전혀 임대가 되지 않았고 주인이 돌아가면서 이사를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집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이야기가 퍼졌다.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 집과 관련된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 살던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다. 그 집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 물건이 사라지고 시간이 뒤틀리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집을 떠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